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렌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볼점유 기반의 전개 구조를 갖춘 팀이다. 메르벨트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 반경을 보이며 터치라인 근처에서 볼을 지켜내는 기술이 뛰어나다. 풀백과의 짧은 패스 교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이후 페널티 박스 근처로 전진 패스를 이어가는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올 때 메르벨트가 폭을 넓게 잡으면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킨다. 그 순간 벤테가 세컨드볼을 향해 타이밍 좋게 침투하며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루트가 완성된다. 반 오베레엠은 중원에서 볼을 오래 끌지 않고 즉각적인 전환 패스로 템포를 올리며 상대의 압박을 벗겨낸다. 그는 수비 라인 앞에서 위치를 조정하며 공수 전환의 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헤렌베는 홈 경기에서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박스 앞 짧은 패스 전개로 상대 수비를 조밀하게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 구조적 장점 덕분에 70분 이후에도 공격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팀이다. 브레다 포메이션은 4-2-3-1이지만 수비 시 4-4-2로 전환하며 라인을 많이 내리는 형태를 취한다. 반 호이동크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세컨드볼 경합에 참여하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타르비티에는 드리블 돌파 능력이 있으나 후방 빌드업의 완성도가 낮아 전방까지 볼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 나소는 수비 전환 시 측면 가담이 늦어 브레다의 좌우 밸런스가 쉽게 흔들린다. 또한 중원 압박의 밀도가 낮아 헤렌벤이 중앙에서 짧은 패스로 라인을 무너뜨릴 때 대응이 느리다. 공격 전환 시에도 롱볼 비중이 높고 세컨드볼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볼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면 박스 앞 공간이 비며 상대에게 두 번째 슈팅 찬스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전술적으로 수비 안정은 유지되지만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롭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볼 점유와 패스 템포 싸움이다. 헤렌베는 메르벨트와 풀백의 짧은 2패스 전환으로 라인을 흔들며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를 넓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는 수비 라인을 낮게 유지하겠지만 압박 간격이 좁지 않아 헤렌벤의 전진 패스를 막기 어렵다. 반 오베레엠의 중원 조율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벤테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헤렌벤은 홈에서 볼 점유율을 60%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패스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팀이다. 그래서 브레다가 라인을 내릴수록 헤렌벤의 짧은 전개 플레이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는 전진 속도와 빌드업 정확도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릴 공산이 크다. 결국 경기의 키는 메르벨트의 침착한 터치와 반 오베레엠의 패스 타이밍에 달려있다. 이 경기의 전술 흐름은 헤렌벤이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렌벤 승 강추. 언더 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골키퍼 그리를 중심으로 후방 빌드업을 전개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원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며 후방에서 볼을 잃는 장면이 잦다. 은진만은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 적극적이지만 포지셔닝이 지나치게 전진되어 역습 시 커버가 늦다. 슈미트는 이선에서 공격 전환을 시도하지만 결정적인 라스트 패스보다는 안정적인 패스 선택에 집중하는 성향이다. 결국 브레멘은 전환 속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전방으로의 볼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역습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의 커버 타이밍이 느리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허용한다. 이런 구조적 약점은 파이브백을 상대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니온 베를린. 포메이션은 5-3-2이며 전형적인 수비 후 역습 전술의 정석을 구사한다. 수비 블록은 매우 낮은 위치에 형성되며 중앙을 단단히 잠근 상태에서 상대의 볼 전개를 유도한다. 일리치는 상대 진영으로 볼이 넘어가는 순간 폭발적인 스피드로 전진하며 단 두 번의 패스로도 찬스를 만든다. 안사는 포스트 플레이로 일리치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전환의 매개체 역할을 맡는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과 커버 밸런스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싸움에서 안정감을 더한다. 이 전술은 파이브백 수비 블록이 단단히 버티고 중원 압박을 성공시키며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볼을 탈취한 뒤 일리치에게 이어지는 첫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높아 공격 효율이 극대화된다. 공격 전개 자체는 단순하지만 결정력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날카롭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과 전환 속도의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린다. 브레멘은 점유율은 높지만 볼을 잃은 직후의 전환이 느리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단점이 뚜렷하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수비 블록이 박스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 루트가 명확하다. 그래서 브레멘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수록 오히려 우니온의 역습 루트는 더욱 활발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멘이 초반 홈 분위기를 살리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수 있지만 결국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일리치의 스피드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질수록 우니온의 단번에 찌르는 전원 패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케디라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일리치가 그 흐름을 마무리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전술 구조상 브레멘의 볼 점유는 오히려 역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브레멘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C 밀란. 포메이션은 3-5-2며 점유와 전환 속도 모두 리그 최상위권이다. 히메네스는 최전방에서 수비 뒷공간을 끊임없이 흔들며 상대 라인을 뒤로 물리게 만드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풀리식은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뿐 아니라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연계 플레이를 주도한다. 그는 히메네스와의 원투 패스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삼선 미드필더들의 전진 타이밍을 이끌어낸다. 모드리치는 중원 전체를 지휘하며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한다. 그의 롱패스는 피사의 수비 라인 뒤 공간을 한 번에 열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며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높다. 또한 AC 밀란은 세트피스 루트에서도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 300 라인의 수비 안정감도 탄탄하다. 중앙 수비 간격이 좁고 상대 롱볼 상황에서도 1차 경합 후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다. 특히 중원에서 모드리치가 세컨드볼을 곧바로 점유로 전환시키며 경기 리듬을 끊기지 않게 유지한다. 피사. 포메이션은 3-4-3이며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는 원인은 명확하다. 마이스터가 제공권 경합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이후 세컨드볼 처리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트라모니는 중원에서 움직임이 많지만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수 전환이 늦는다. 마리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나 상대 압박에 쉽게 밀리며 공을 잃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피사는 1차 헤더는 따내더라도 세컨드볼 처리에서 불안정하다. 페널티 박스 안 리바운드 볼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한다. 이로 인해 후반 70분 이후 실점 비율이 리그 최다 수준을 기록 중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피지컬 유지력 모두 리그 경쟁팀 대비 떨어지는 상황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력과 전환 속도가 핵심이다. AC 밀란은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를 장악하며 피사의 전개를 초반부터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히메네스와 풀리식의 좌우 연계는 피사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며 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것이다. 피사는 후방에서 공을 소유하더라도 중원 압박을 견디지 못해 롱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롱볼 이후 세컨드볼 회수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밀란의 역공이 시작된다. 모드리치의 템포 조절과 롱패스 전환이 경기 리듬을 지배할 전망이다. 특히 홈의 응원 속에서 AC 밀란은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템포를 유지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컨드볼 장악력과 집중력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AC 밀란이 완벽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피사의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질 것이며 그 틈을 밀란이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AC 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FC. 파리FC는 4-3-3 전형으로 중원 점유를 극대화하는 팀이다. 카마라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유형으로 볼을 탈취하자마자 전진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그는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이 탁월하다. 제벨스는 전방 압박의 중심으로 볼을 빼앗긴 뒤 곧바로 리트리거 형태의 압박을 걸어 점유율을 유지한다. 케발은 측면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주며 중앙과의 연계 패스를 완성시킨다. 파리FC는 홈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중원 간격 유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수비 전환도 빠르다. 특히 후방 빌드업 구간에서는 삼선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상대 압박을 피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무너지지 않으며 안정적인 점유 중심 전개로 리듬을 지켜낸다. 낭트. 낭트는 4-1-4-1 전형을 구사하지만 중원 압박 라인이 지나치게 높다. 이로 인해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피지컬이 강하지만 전방 압박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 라인과의 연결이 끊긴다. 베나탑은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템포 조절이 불안정해 점유율이 흔들리고 레프낭은 수비 시 위치 선정이 불안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낭트는 전개 템포가 느리며 역습 루트에서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특히 수비 전환 시 좌우 커버가 느려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리고 세컨드 찬스를 내주는 빈도가 높다. 이런 구조에서는 카마라 중심의 파리FC 중원 전개에 대응하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 싸움과 전환 속도가 핵심이다. 파리FC는 카마라의 전진 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케발의 측면 돌파와 제벨스의 연계 플레이가 결합되며 낭트의 수비 간격을 계속 흔들 것이다. 낭트는 중원 압박 타이밍이 높아 수비형 미드필더가 과부하에 걸리며 그 사이 공간을 카마라가 파고들면 파리FC가 수적 우위를 점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파리FC의 전환 속도가 더 매끄러워지고 낭트는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파리FC가 주도하며
점유율과 세컨드볼 모두 홈팀의 손에 쥐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템포 유지 능력에서 파리FC가 한 수 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FC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필요에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수행하는 전형적인 하이프레싱형 스트라이커다. 그는 상대 수비 라인을 등지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동시에 이선 침투 루트를 열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제임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뒤흔들며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터 형태의 움직임이 특징이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전환의 중심에 서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매우 높다. 리즈의 강점은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 측면 숫자 싸움에서의 조직적인 우위다.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좌우 전환 후 크로스 타이밍을 정교하게 가져간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지며 상대 빌드업의 첫 단계를 틀어막는다. 이 구조 속에서 리즈는 경기 초반부터 하프스페이스 점유를 통해 볼 소유와 찬스 창출을 동시에 가져가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3-4-1-2이며 퀼크로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에서의 활동 반경이 넓지 않다. 제로드 보에는 빠른 발과 직선적인 침투로 위협을 주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루카스 파케타는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 공격 템포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라인 유지가 불안하고 300간 거리 유지가 잘 되지 않아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늦는다. 특히 중원 두 축이 압박에 밀리면 이선 수비 가담이 느려지고 좌우 전환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이 잦다. 결국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고 세컨드볼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상대에게 재차 찬스를 내주는 패턴이 반복된다. 원정 경기에서의 약한 집중력과 낮은 점유율은 리즈의 강한 전방 압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과 전방 압박의 강도가 모든 걸 결정할 매치업이다. 리즈는 4-3-3 구조를 통해 측면에서 풀백, 윙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3대2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며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점령한다. 특히 제임스의 폭발적인 침투와 피로에의 연계가 맞물리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찬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반면 웨스트햄은 3-4-1, 이 구조 특성상 윙백이 뒤로 물릴 경우 500이 되면서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간다. 그래서 공격 전환 시 숫자가 부족하고 파케타가 중앙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잦다.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환 속도도 리그 평균 이하 수준이다. 결국 리즈의 빠른 측면 전개와 압박 강도를 버텨내기엔 구조적으로 불리한 구도다. 홈에서의 리듬과 압박 완성도를 고려하면 리즈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1-4-1이며 시즌 초반부터 경기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이다. 미켈 오야르사발은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공격과 수비 간격이 벌어진다. 쿠보 타케오사는 개인 돌파로 측면 전개를 시도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베냐트 투리엔테스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시도하나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긴다. 결국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후방 안정감을 잃었다. 소시에다드는 수비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불안하고 포백 간격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상대 측면 침투에 취약하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도 세비야의 전방 침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세비야. 세비야는 4-2-3-1 전형으로 라인 간격을 짧게 유지하며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을 병행하는 팀이다. 이삭 로메로는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이선 침투 공간을 만들어낸다. 알폰 곤잘레스는 세비야 공격의 핵심 축으로 하프스페이스에서 침투 후 슈팅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탁월하다. 바르가스는 좌측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수비를 분산시키며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세비야의 공격 패턴은 알폰 곤잘레스의 뒷공간 침투와 로메로의 1차 압박이 완벽히 맞물리고 있다. 이 조합이 작동하면 상대 수비는 뒷공간을 내주며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실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세비야는 중원 압박과 전방 압박의 연계가 뛰어나며 수비 전환 시에도 라인 간격이 단단히 유지된다. 따라서 소시에다드의 불안한 포백 구조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소시에다드는 시즌 초반부터 흔들린 수비 라인 때문에 순위가 18위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포백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 커버가 늦어지는 흐름이 반복되며 세비야의 빠른 공격 전환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세비야는 알폰 곤잘레스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면서 수비 라인 뒤를 공략할 것이다. 로메로는 최전방에서 압박을 주도하며 수비 뒷공간을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르가스의 좌측 돌파와 중앙 침투가 결합되면 소시에다드의 풀백 복귀 타이밍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비야는 중원 압박을 통해 소시에다드의 빌드업 루트를 차단하고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수비 전환의 완성도가 낮아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 모두 세비야가 앞서 있으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확률이 매우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